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나머지 부분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배운 것은 반드시 써먹어 봐야 하는 이유. 출력 없는 입력은 의미가 없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 작품을 나타내야 한다. 자, 우리 뇌에는 감각계와 운동계가 따로 있어서 이 둘은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다. 감각계는 정보를 이해하고 입력하는 곳, 따라서 많은 것을 보고 들음으로써 쉽게 단련이 된다. 그러나 운동계는 배워서 익힌 걸 손발을 움직여서 출력하는 곳이다.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먹은 대로 쉽게 움직여주지 않는다. 알면서도 영어로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건 감각계와 운동계의 두 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출력을 해보아야 한다. 네, 영어를 우리가 배우고 막 문법 배우고 단어 외우고 그렇지만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잖아요. 이건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했어야 된다는 거죠. 감각계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왔지만 이거를 운동계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지만 실생활에 이거를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공부한 거는 아웃풋을 내봐야 한다는 거죠. 글로 써봐야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자주 해봐야 한다. 그게 또 이해와 입력하는 공부에 도움을 준다.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고 외우기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마라토너들이 한 번에 42.195km를 생각하고 달리지 않는데요. 각 지점별로 자신이 달성해야 할 목표치를 분할해 놓고 달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그 긴 기간을 목표만 보고 달린다면 완주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분할을 해놓고 달리는데 이것을 서브골이라고 한대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중간 진도를 체크하고 자신을 독려할 작은 목표가 있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공부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방법은 저만큼 앞에 보이는 작은 목표, 중간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목표가 눈에 보이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공부가 더 쉽고 편한 일이 된다. 그리고 또 중간 목표를 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결과가 분명하게 보일 때 머리가 잘 굴러가기 때문이다. 도전과 성취는 인간의 본능이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있을 때 의욕의 중추인 축자액을 깨울 수 있다. 네, 목표가 없으면 어떤 일을 성취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생각처럼 분명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다.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성과가 분명하게 그려진다면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떠올리며 공부하는 것. 공부라는 고독한 길을 성공으로 완주하는 비결이다. 계속 목표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목표는 거대한 큰 목표가 있고 중간중간 잘게 잘라서 그거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또 나오네요. 목표와 그 목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되 목표는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네, 무조건 많이 하겠다고 욕심을 내고 책을 보면 쉽게 지친다. 그러니까 공부에도 요령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목표를 설정하고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이게 아니라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성공하고 거기서 성취를 느끼면 뇌에서도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얻고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분량이나 요소 시간을 짧게 끊어서 목표를 정하고 일단 정한 이상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자.
이것은 자신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고 나면 성취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게 다음 진도를 나가는데 발판이 되고 공부가 즐거워지도록 돕는다. 네, 이거는 학생들에게도 아주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적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흔치 않아요. 다 싫은데 억지로 하는데 그나마 자기가 풀고 내가 이걸 맞추고 약간 이런 경험이 쌓여서 공부를 하게 되고 좀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은 사실은 자기 자녀에게 기대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넘치는 수준에 맞지 않은 공부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 아이도 막 최상위를 해야 되고 이렇지만 그거는 길게 봤을 때 아이의 그 공부 의욕을 확 꺾는 일이에요. 늘 제가 주장하는 거는 딱 그 아이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정도의 목표를 정해서 그걸 자기가 이뤘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때 이 성취감과 자신감이 공부를 하게 하는 내적 동기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다.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감정 상태가 뒤숭숭하면 공부가 될 리 없다. 네, 이 말도 아주 공감합니다. 네, 공부는 약간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일단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항상 좀 좋게 수업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내 과학에서 추천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시간 창출의 방법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수면과학에서 추천하는 건강과 성공의 지름길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밤잠을 줄이되 낮잠으로 보충한다. 기상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 보라. 도시의 출근길은 10분이 다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지하철에 앉아 공부하며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또 1시간을 번다. 결국 아침 1시간은 2시간의 여유를 만든다. 1시간만 일찍 일어나라. 운명이 바뀐다. 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저도 아침 기상을 추천드립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기 읽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독을 품은 사람이 행복한 이유.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나? 더 나은 인생을 살 수는 없나? 그리고 떠올려 보십시오.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들. 그걸 왜 못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돈, 핑계는 대지 맙시다. 정말 간절하다면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실하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과정을 위해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그 공부를 통해 내게 어떤 성과가 돌아오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 마지막 성과를 떠올리면 흐뭇함의 미소가 번질지도 모릅니다. 행복한가요? 그 행복감을 내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당신은 성공을 향해 한 발을 내딛게 된 겁니다. 목표를 향해 확실하게, 독하게 노력하는 당신 모습에 뇌는 다시 행복을 느낍니다. 독을 품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어찌 보면은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그런
목적 없이 공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이상 내가 나를 좀 바꿔보고 싶고,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내 꿈을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독하게 마음 먹고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꿈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꿈에 항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 읽는 하하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